웰컴백 수능 영어의 모든 것이 담겨있는 밀리쌤의 수영모. 이번 영상에서는 2019년 6월 고등학교 1학년 모의고사 24번과 29번에 대한 문제풀이를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만에 하나 이번 기말고사 때 24번하고 29번이 시험범이다 라는 학생들은 내일 분석 강의와 더불어서 학습자료 같이 올려드릴 테니까 같이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가장 먼저 24번 문제를 풀어보게 될 텐데요. 문제 유형이 제목 파악하기가 됐죠. 문제 푸는 방법을 쳐다보면 가장 먼저 오지선다용에서 키워드 체킹하고 세 문장 이상, 근데 그 순서까지 이거 우리 최근에 했었던 주제 파악하기, 요지 파악하기와 그 문제 푸는 방법이 같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주의해야 하는 것은 제목 파악하기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오지선다용이 더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들 어떤 책이나 어떤 글의 제목을 쓴다라고 했을 때 직접적으로 우리가 그 주제문을 딱 처음부터 끝까지 적지를 않고 약간 포괄적이거나 아니면 함축적인 의미를 담아서 제목을 적죠. 그러다 보니까 오지선다용을 정확하게 해석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여러분들이 당연히 주제문을 찾은 다음에 그거를 제목과 연결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마 주제 파악하기나 요지 파악하기보다는 제목 파악하기가 읽어야 되는 부분이 조금 더 넓을 수는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완전히 이해가 될 때까지 읽어야 된다라는 거죠. 가장 먼저 오지선다용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1번을 보시면 역시나 제목이다 보니까 이렇게 의문문으로 나오기도 합니다. 이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뭐라고 할 수 있어야 되냐면 정직이라는 것은 최선의 정책인가? 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찬성하거나 반대하거나 둘 중에 하나로 답이 나뉠 수가 있을 것이고 2번 같은 경우에는 갑자기 뭐가 나왔어? 꽃이 눈보다 더 낫다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선생님 꽃하고 눈하고 무슨 상관 있죠? 그죠? 근데 분명히 꽃하고 눈이라는 단어가 나왔기 때문에 오지선다용의 하나로 제시가 된 겁니다. 그리고 나서 3번을 보시면 contributions 무슨 뜻이죠? 기부금, 기부가 self-respect 자기 존중을, 자존감을 증가시켜 줄 수 있다야. 여기까지 보니까 1번부터 3번까지 연결성이 1도 없어 보이죠.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 4번을 보시면 눈에 대한 얘기를 왜 했는지 조금 알 것 같아. 더 많이 지켜봐지면이죠. 누군가에 의해서 내가 많이 지켜봐진다면 덜 협력적으로 된다라는 얘기야. 그리고 나서 역시나 5번째 눈이 제시가 된 거죠. 그럼 이 눈이라는 것은 누군가가 보고 있을 때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5번에서는 사회를 더 좋게 만드는 그 조력자의 역할을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뭐라고 생각하냐면 누군가가 지켜봤을 때 또는 지켜보지 않았을 때 어떤 도덕적인 결과에 대한 내용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야 돼.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우리가 첫 번째 문장부터 같이 주제문이 파악되는지 그리고 어떤 내용인지 우리가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에서 핵심적인 키워드를 선생님 좀 보여줬어요. 일단 가장 먼저 honesty란 단어도 보이죠. honesty 박스가 양심 박스인데 양심 박스 근처에야 이 양심 박스에 대한 부연 설명을 보면 커피 펀드라고 얘기를 했죠. 이거 커피 비용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커피 값, 그러니까 커피 값을 컨트리뷰션, 사람들이 기부할 수 있도록 하는 양심 박스가 있어요. 그 근처에 누가 연구원들이 뭐를 했다? 번갈아 가면서 놓았습니다. 눈의 이미지, 꽃의 이미지를 번갈아 가면서 놓았습니다. 이 정도쯤 되면 여러분들 감이 와야 돼. 자, 여기 우리가 독해에서 정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떤 연구를 했다, 실험을 했다 라고 했을 경우에는 여러분들 이 글을 다 읽을 필요가 없어요. 앞에서는 무슨 내용이야? 어떤 연구나 실험에 조건이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그 결과는 어디에 나오겠어? 그 뒤에 나올 거거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연구의 결과가 곧 주제문이니까 뒤에서 우리가 주제문을 유추하면서 제목을 찾아내야 되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또한 우리가 이 조건을 보면서 이 연구원들이 뭘 원하는지를 알 수가 있는데 한마디로 여기선 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눈이 중요할 것 같다. 맞죠? 그럼 뒤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때시죠. 대시 암시가 되어집니다. 지금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그 연구의 결과가 나왔을 거야. 실험의 결과가 나왔고 그거를 통해서 최종 결론을 내리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우리가 이 이하를 정확하게 해석을 할 수가 있어야겠죠. 자, 가장 먼저 협력이라는 단어가 보여. 즉 진전된 협력의 심리가 매우 sensitive, 어디에 민감하다죠. 어디에 민감하냐면 being watched, 누군가에 의해서 보여지고 있는, 즉 누군가가 나를
보고 있다라는 그런 미묘한 단서에 매우 민감합니다 라는 것을 암시한다라는 거죠. 이거를 쉽게 풀어서 얘기하자면 사람들은 누군가가 지켜봤을 때 그거를 딱 감지하고 더 어떻게 된다는 거야? 더 협력적으로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최종적으로 뭐가 되는 거야? 사회적으로 beneficial outcome을 가지게 된다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역시 4번하고 5번하고 정반대되는 그런 개념이었었죠. 여기가 만에 하나 more이 들어갔다면 4번이 답이었었겠지만 less이기 때문에 주제와는 정반대의 상황이 됐습니다. 고로 누군가가 지켜본다라는 얘기가 전혀 들어있지 않은 1번 탈락한 상태에서 꽃이 더 낫지는 않았었고요. self-respect와는 관련이 없었으므로 우리가 답을 5번으로 고를 수 있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이해되시죠? 정확한 지문의 해석은 내심 대비를 위한 구문독해에서 같이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럼 다음 29번 문제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어법 문제죠? 1번부터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우리 어법 푸는 거는 해석 아니야. 맞죠? 밑줄 쳐져 있는 것을 보면서 이 사람의 출제 의도를 우리가 예측을 해나가야 됩니다. 그 출제 의도가 단반의 단어 하나만 보고서 딱 나오는 문제도 몇 개는 있지만 보통은 우리가 앞과 뒤 여러 가지 상황을 살펴봐야 하는데 1번 같은 경우는 보자마자 출제 의도가 파악이 됐죠. 부사 자리, ly가 있으니까 부사 자리에 밑줄이 쳐 있다라는 것은 이 사람의 출제 의도는 바로 형용사와 부사 이 두 가지 구별할 줄 아니가 이 사람의 출제 의도입니다. 왜? 이 두 가지를 앞에서 우리는 뭔가를 꾸며주는 수식어라고 부르죠.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위에 있는 요 화면은 6월 모의고사 기출을 같이 풀어줬었어요. 거기에서 출제에 나왔던 것들을 전부 다 설명을 했었습니다. 이번 시험에서도 그 출제 의도에서 벗어난 문제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3개년 기출만 제대로 공부했다면 충분히 다 맞을 수 있는 시험이었다. 자, 그러면 형용사는 누구 꾸며준다? 명사만 꾸며주고 부사는 명사만 빼고 전부 다 수식이 가능해. 그런데 우리가 부사에 밑줄이 쳐져 있잖아. 그럼 앞과 뒤에 만에 하나 명사가 있어. 그래서 얘가 꾸며주는 게 그 명사다라고 했을 경우엔 당연히 이 자리에는 형용사가 들어가야 되는데 바로 앞에는 동사에 걸렸고요. 바로 뒤에는 전명부에 걸려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얘는 앞에 있는 동사를 수식하는 부사가 된다라고 여러분들이 빠르게 답을 고를 수 있는 문제였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자, 그럼 다음 문제 같이 보도록 할게요. 요번에는 이 사람의 출제 의도가 동사에 ing 밑줄이 쳐져 있습니다. 무조건 우리가 능동수동 이렇게 풀지는 않아. 근데 얘는 조금 시험이 쉬웠던 이유가 뭐냐면 바로 앞에 뭐에 걸렸어요? B랑 같이 묶여 있다라는 거죠. 결국에는 B 플러스 동사 ing면 진행형, B 플러스 동사 PP면 수동태. 진행형과 수동태의 차이를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 능동수동을 따지라는 게 이 사람의 출제 의도였었죠. 자, 그럼 우리는 공부를 했었던 부분이니까 선생님은 설명을 이어서 가도록 할게요. 능동과 수동을 고르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뭐라고 얘기를 했어? 일단 자동사는 수동 불가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이 동사를 쳐다봐야 하는데 tire은 무슨 뜻이죠? 누군가를 지치게끔 만들다라는 얘는 감정동사가 되는 거야. 맞죠? 그래서 얘는 능동과 수동 둘 다 될 수 있는 아이입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뭐라고 얘기를 했어? 감정동사라는 것은 누군가한테 어떤 감정을 주다라고 했을 때 능동이고 그 감정을 느끼다 했을 때가 수동이 돼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렇기 때문에 만에 하나 이 주체자가 사물이라면 사물은 감정을 느낄 수 없기 때문에 감정을 줄 수밖에 없어서 능동밖에 못 온다라고 얘기를 했어. 선생님이 설명을 했었던 부분이니까 좀 빨리 설명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비동사의 주어를 찾아갔더니 주어가 뭐가 됐다? 형광등이 됐다. 그러면 사물이 나왔으므로 사물은 감정을 느낄 수가 없죠. 즉 형광등이 뭐 할 수 있게끔 만들어? 피로할 수 있게끔 만든다에 해당되는 능동이 맞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럼 다음 문제 같이 보도록 할게요. 요번엔 3번인데요. 마찬가지죠. 3개년 안에서 다 시험에 나왔었던 거라서 대비가 가능했습니다. 가장 먼저 대세 밑줄 쳐져 있다. 대세 쓰임은 여러 가지가 있었어. 관계대명사가 2번 나왔었고 명사절 접속사가 2번 나왔었고 소대구문이 2번 나왔었는데 이 대 뒤에 바로 뭐가 없다. 주어가 없기 때문에 이거는 만에 하나 앞문장이 완전하다면 뒤에
주어가 없는 그냥 주격 관계대명사로서 맞았어 하고 넘어가면 되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딜 봐야 돼? 당연히 앞에가 완전한지 여부를 따져야 됩니다. 앞문장에서 주어 찾았고요. 동사 cause 무엇을 야기하다, 유발하다. 그러면 목적어가 있나를 봐야 되는데 목적어까지 완전하다. 앞문장 완전하고 뒷문장 불완전한 얘는 뭐가 된다? 주격 관계대명사를 물어보는 문제였습니다. 무난하게 풀 수 있었고요. 다음 문제 같이 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4번 문제가 됩니다. 이거는 깊이 있게 공부하는 학생들은 이거 혹시 하고선 갸우뚱할 수 있을 법한 두 자리에 밑줄이 쳐 있었어. 우리가 일반적으로 두 하면 요즘 시험에 뭐가 많이 나오죠? 그렇죠. 대동사 문제 또는 도치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 맞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건가? 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바로 뒤에 뭐가 있냐면 두 다음에 not이라는 부정어고 그 다음에 이제 본동사가 나왔어. 아, 이거는 일반 동사에 대한 부정을 나타내기 위한 조동사야. 그러니까 쉽게 여러분들이 항상 그 주위에 뭐가 있는지 잘 봐야 돼. 뒤에 not이 있는 걸 보자마자 아, 이거는 do not인지 아니면 does not인지 did not인지를 물어보는 조동사 문제였었던 거죠. 그러면 일단은 우리가 does인지 do인지를 살피려면 주어를 찾아가야 되는데 바로 앞에 콤마가 있다. 선생님이 콤마는 어법적으로 어떻게 풀으라고 얘기를 했어? 그렇죠. 무조건 싹 다 컴사로 지워주세요. 그렇게 했더니 주어가 artificial light가 주어가 됐어. 주어가 단순대 동사가 do not이 오면 안 되겠죠. 그래서 does가 답이었었던 문제였습니다. 그럼 마지막 이제 5번을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5번 같은 경우에는 대세 중의 대세라고 얘기를 했었던 무슨 문제가 된다? 그렇죠. 바로 앞에 5월에 걸렸기 때문에 얘는 병렬 문제야. 다시 한 번 더 주의를 잘 살펴봐야 돼. ing 밑줄 쳐져 있어. 무조건 능동이야 수동이야 이런 개념을 가지면 안 된다라고 얘기했어. 본동사도 찾아야 될 것이며 얘한테 영향을 주는 또 다른 뭔가가 있는지도 봐야 하는데 바로 앞에 5월에 걸렸으니까 이 사람의 출제 의도는 빨리 얘랑 병렬이 되는 것을 찾아라. 걔랑 동사의 어형을 맞춰라 라는 내용이었고요. 아마 틀렸다면 5번을 고른 학생들이 좀 많았겠죠. 4번이 안 보여서.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문제 푸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얘와 짝꿍을 이룰 만한 후보를 여러분들이 밑줄로 하나, 둘, 셋 그어줘야 돼요. 가장 먼저 동사 어형이니까 try라는 명령문으로 시작한 첫 번째 후보가 발견이 됐고요. 그 다음 try 동사 ing는 무엇 하는 것을 시험 삼아 해보다죠. 요 ing와 짝꿍을 이룰 수도 있고 최종적으로 working과 짝꿍을 이룰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조금 쉬웠던 건 우리는 뭐만 아니면 돼? try만 아니면 되겠죠. 맞죠? 그래서 try랑 연결이 되는지 안 되는지 뭐 해야 돼? 해석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 요즘 어법 문제는 그냥 단순히 어법을 이제 수학처럼 푸는 것이 아니라 해석을 해야 풀 수 있는 문제를 꼭 하나씩 내기 때문에 문맥 속 알맞은 문법 찾기라고 그 문제 유형이 바뀐 겁니다. 하나, 두 개 정도는 해석을 해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얘를 해석을 했다면 충분히 누구와 짝꿍이다, 앞에 있는 working과의 짝꿍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파악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답이 유징도 맞았기 때문에 4번이 틀린 답이 되겠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번 어법 문제는 그렇게 난이도가 어려워 보이지는 않았었던 그런 문제였었습니다. 오늘 시험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요. 선생님이 내일 여러분들 내신 대비를 위한 영상 올려드린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학습자료 링크 같이 걸어드리고 있으니까 같이 학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2019년 6월 고등학교 1학년 모의고사 24번과 29번 문제는 반드시 오늘 알고 오늘 끝내셨길 바라겠습니다.